네. 본인이 이제 지금 남자이신데 간호사이잖아요. 네. 지금 그 한국에 굉장히 많은 남자 간호사가 생겼다고는 하지만 네. 많은 일반인 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네. 간호학과를 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처음에 일단 아버지가 이제 정형외과 쪽 인공관절 업체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수술방을 많이 보고 자라왔고 집에나 아버지 회사에 가면 이제 뭐 해부학적으로 뭐 근골격 그 본이나 이런 네. 게 많았기 때문에 자주 노출되면서 사실 처음에는 의대에 대한 꿈을 꾸었었는데 이제 성적이 안 돼서 고민하던 와중에 저희 누나가 또 지금 인제대병원 소아과 12년차 간호사 선생님이신데 조언을 듣고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학과 입학해서 네. 간호학과 4년의 과정을 마치고 간호사로서 일도 하셨었는데 네. 그거에 대한 후회는 따로 없었나요? 사실 처음 간호사에 일을 하면서 저희가 학생 때 배웠던 거랑 임상의 괴리감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그 쌓여오는 업무 때문에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환자는 내깔려두고 내 업무를 쳐내기에 바빴던 것 때문에 사실 처음엔 간호사를 선택한 거에 대해 후회를 많이 했었어요. 그 괴리감 때문에. 네. 그 배웠던 그거와는 달리 환자를 간호하는 게 아닌 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쳐내는 거에 하루하루 얽매여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쌓이는 업무 스트레스 네, 업무가 때문에. 많아가지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때? 사실 극복을 하려면 연차가 쌓이는 수밖에 없고 네. 사실 고년차들이 그러니까 전연차들이 고년차들을 봤을 때 놀면서 일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이제 업무에 대한 스킬과 네. 이제 전반적으로 환자들을 보는 그게 있으니까 이제 그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답이다. 보통 간호사들이 많이 하는. 그래서 버텨라. 일단 버티고 나면 해결해 주는데 저는 사실 버티기보다는 저는 사직을 택했고 네네. 간호사로서 그래서 지금은 약간 후회되는 마음도 있어요. 제가 지금 동기들을 봤을 때 5년차, 6년차 간호사들을 보면 나도 버텼으면 저 정도의 일을 쳐내고 환자들을 간호하고 하는 간호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만두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양가 감정이 있어요. 네. 제가 한번 이제 저도 이제 간호사를 했었고 네. 약간 저는 이제 미국을 가려고 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네. 이런 부분의 생각도 맞지만 네. 우리 의료 수가가 굉장히 낮아서 그렇죠. 간호 수가도 낮은 만큼 네. 우리 간호사들이 이제 받는 월급도 적고 이것들이 받는 혜택도 적기 때문에 어떤 이제 법적인 이런 의료 시스템이 훨씬 더 좀 이렇게 이제 의료인들을 위해서 좀 더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료수가나 간호수가에 대한 문제는 저도 학생 때부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일단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고 뭐 그거는 저는 좀 약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사실 보험도 잘 돼 있고 네네. 사실 제가 일반인으로서 병원을 가면 병원비가 너무 싸니까 좋은데 환자 입장에서는 또 좋은데 네. 제가 이제 병원에 소속된 직원으로서는 네. 또 너무 싼 게 아닌가 이게 하는 생각이 들죠. 정말 이게 지금 네. 딜레마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연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께서는 세브란스 병원도 있었고 네. 그 아산병원도 계셨고 네. 삼성서울병원도 계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 연봉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물론 이전 병원들은 좀 달라지실 수 네. 있겠지만 자신의 연봉 수준을 어느 정도인지 알려줄 수 있는지 우선 삼성병원을 기본으로 해서 좀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제가 카테고리를 나눠봤어요. 1번은 3천에서 4천 네. 연봉, 네. 2번은 4천에서 5천, 3번은 5천에서 6천, 4번은 6천에서 7천 이렇게 나눠봤어요. 네. 본인은 몇 번에 해당하시는 거예요? 저희 PA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상근직이 되면 월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맞습니다. 줄어듭니다. 네네, 그렇죠. 상근직이 되면 일단 나이트 수당을 안 받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사실 일반적인 직군에 비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 이유가 나이트 한 번 뛰면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에서 최대 많은 병원에 20만 원까지 수당을 주기 때문에 좀 저희 나이 때
생각지도 못할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상근직 PA가 되고 나서는 처음에 많이 실망을 했는데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오버타임이 또 있기 때문에 3교대 간호사들이 이제 초과 근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돈을 못 받지만 저희 PA들은 초과 근무를 하면 다 돈을 받기 때문에 사실 여기 그 선택하는欄에 보면 네. 초과 근무를 다 포함하면 4번입니다.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4번이요? 네. 4번이요? 네. 6천에서 7천? 네. 아.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밥 한번 사주셔야겠네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정말요? 세브란스도 갔었고 아산도 갔었고 지금은 삼성에 있지만 제가 세 군데 거쳐가면서 배운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주변에 든든한 동기들 뭐 아산에도 지금 아직까지 연락하는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10명, 뭐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 세브란스도 그렇고 그 동기들을 통해서 뭐 들은 거를 종합해 보면 사실 연봉은 아산이 제일 높고 네. 그 다음은 세브란스가 높고 네. 그 다음은 삼성이 빅3 중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3위인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초과 근무 수당이 많기 때문에 가끔 아산 동기들이랑 월급을 서로 월급 내역서를 깐다고 하죠. 까면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 상근직이어도. 네, 상근직이요. 저는 상근직, 아산은 3교대 기준으로.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무슨 돈만 보고 이제 그렇죠, 그렇죠. 돈만 보고 병원을 선택하면 안 선택하는 되고. 건 아니니까 그만큼 오버타임을 하시니까 그렇죠, 이 정도 그렇죠. 받는 거고. 보통 평일에는 병원에서 사는 것 같고 네. 주말만 좀 보장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간호사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함께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직업 SA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이제 SA를 택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사실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사실 제가 그 병동을 사직할 때 들었던 말이 저희 병동에서 가장 올드 선생님을 보고 20년 뒤에 자기가 저렇게 되고 싶으면 남고 네. 아니면 나가라고 했을 때 전 사실 그렇게 되기 싫어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뭐 보통 흉부외과 SA 선생님들이 조금 연차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아직까지는 SA를 그 정도 나이까지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상관없다기보다는 만족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병원 사직을 고민할 때 내가 이제 계속 같이 있는 어떤 올드 쌤들 그리고 고년차의 선생님들을 봤을 때 내가 이제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후에 저 선생님처럼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되게 동기부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롤모델이 있느냐 그 병원에 그렇죠. 롤모델.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SA를 하실 생각이라고? 일단은 지금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고연봉 그리고 네. 삼성이라는 타이틀 네. 그리고 상근직 네.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잖아요. 네네. 이것을 보시는 간호 학생들도 계실 텐데 네. 간호 학생들이 그냥 마냥 졸업해서 국가고시를 합격해서 SA, PA에 이렇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네. 이 영상을 보고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일단 PA로 일을 하면서 후배들이 진짜 이런 연락이 많이 오는데 형 저 지금 신규 간호사로 입사하자마자 PA로 발령이 났는데 형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들이 특히 남자 후배들이 많다 보니까 오게 되는데 일단 저는 간호사는 무조건 병동 간호사든 중환자실 간호사든 응급실 간호사든 1년 이상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그렇죠? 왜냐면 일단 PA라는 잡이 뭐 의국의 이제 뭐 레지던트 선생님들이나 펠로우 선생님들의 일을 돕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호사 업무의 영역도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 PA들 중에 일단 제가 직급으로는 지금 정형외과 PA 중에 제일 높은데 신규로 들어온 선생님들 중에 간호사 경력이 없는 선생님들은 처음에 그 수술방 환경에 노출된다는 게 엄청난 부담감이고 그렇죠. 간호사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진료과 의국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저희가 공부하는 이런 간호학과
이렇게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것들도 많고 네. 완전히 새롭게 배워야 될 그렇죠, 것들도 그렇죠. 많은데 그런 것도 경험하지 않은 채 네. 이제 바로 이제 PASA라는 그 현장에 뛰어들면 더 어려울 수 네,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최소한 1년은 해보는 최소 게 1년. 최소 1년을 해보고 네. 맞지 않으면 PA로 전향하는 것도 그리고 웬만한 병원들이 제가 빅3 세 군데를 봤을 때 삼성병원 빼고는 병동이나 뭐 중환자실 간호사를 하다가 PA로 뽑는 경우가 많고 네. 삼성병원만 특이하게 PA로 바로 이제 계약직으로 뽑아서 이제 조금 기회가 되면 정규로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아마 바로 큰 병원에서 바로 PA로 가는 경우는 힘들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 입을 풀어야 돼. 밀어내듯이 손동작 쓰지 말고